네, 미 백악관은 한미연합훈련 연기 사실을 공식 확인하면서 대북 압박도 지속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앞서 트윗을 통해 남북 대화에 환영의 뜻을 표시했는데요. 한미 군사훈련은 평창 패럴림픽 이후 재개될 것으로 보입니다. 워싱턴 연결합니다. 윤석희 특파원. 네, 미 백악관은 한미 정상 간 전화 통화를 통해 평창올림픽과 한미 군사훈련 일정이 겹치지 않도록 하는 데 합의했다고 공식 확인했습니다. 백악관은 현지 시간으로 4일 미국과 한국은 안전하고 성공적인 평창 동계올림픽을 위해 전념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또한 북한에 대한 최대의 압박 전략을 지속해 과거의 실수를 반복하지 말자는 데 뜻을 같이 했다고 전했습니다. 앞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남북 간 고위급 회담 개최 가능성에도 환영의 뜻을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트위터에 강력한 힘을 쓸 의지를 보이지 않았다면 지금 대화가 이루어질 것이라고 믿는 사람이 있겠느냐고 적었습니다. 그러면서 회담은 좋은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북한의 유화 손짓과 남북 대화 분위기 조성이 그동안 북한의 핵 미사일 포기를 위해 전방위로 압박해 온 데 따른 것임을 강조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연기된 한미 군사훈련은 평창 패럴림픽이 끝난 이후 재개될 것으로 보입니다. 제임스 매티스 국방장관은 이날 취재진과 만나 오는 3월 18일 평창 패럴림픽이 폐막한 이후 훈련을 재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매티스 장관은 이번 군사훈련 연기 결정은 정치적인 이유보다는 현실적인 문제로 이루어진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또한 북한의 최근 움직임에 대해 진짜 화해의 손짓인지 모르기 때문에 큰 의미를 부여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워싱턴에서 연합뉴스TV 윤석입니다. 네, 판문점 연락 채널이 복원된 지 어제로 이틀째가 됐지만 남북 간 회담 협의는 전무했습니다. 북한 당국은 시급히 대책을 세우라는 김정은 노동당 위원장의 지시에도 우리 측 제의에 답을 하지 않았는데요. 내부적으로 검토에 시간이 필요한 것일까요? 김혜영 기자의 보도입니다. 판문점 연락 채널이 복원된 지 이틀이 지났지만 남북 간 고위급 회담과 관련한 협의는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통일부 당국자는 북측이 오후 4시 30분쯤 우리 측의 업무를 마감하자고 해 업무가 종료됐다며 회담 논의는 없었다고 했습니다. 당초 우리 정부의 고위급 회담 제의와 관련해 북한이 역제안을 하거나 호응해 오면서 논의가 본격화될 것이라는 전망이 지배적이었습니다. 김정은 노동당 위원장이 직접 대화에 임하는 태도까지 언급하는 등 적극적인 의지가 읽혔기 때문입니다. 진지한 입장과 성실한 자세를 가지고 실무적인 대책들을 시급히 세울 때 대한 구체적인 지시를 주셨습니다. 북한의 답변이 늦어지는 배경에 대해 아직 내부 입장 정리가 덜 된 탓일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북측은 우리 측의 제안을 전면적으로 수용할지 아니면 그 장소와 날짜를 수정해서 제안할지 고민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시간이 지체되면은 김정은 위원장의 통금 결단에 흠집을 낼 수 있기 때문에 아마 조만간에 그 답변이 올 것으로 전망합니다. 북한이 회담에서 유리한 고지를 차지하기 위한 의도라는 관측도 제기됩니다. 다만 통일부 관계자는 북한의 의도를 예단하지 않고 차분히 연락을 기다릴 것이라며 북한의 답변이 조금 늦어진다 해도 9일 회담을 여는 데는 큰 문제가 없다고 했습니다. 연합뉴스TV 김혜영입니다. 네, 들으신 것처럼 남북은 판문점 연락 채널을 통해 이틀째 접촉을 가졌습니다. 하지만 북한은 우리 측이 오전 9시에 건 전화를 받지 않고 30분 뒤에 직접 전화를 걸어왔는데요. 회담의 주도권을 잡기 위한 삿바 싸움 아니냐는 해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나재헌 기자의 보도입니다. 연락 채널 복구 이틀째, 우리 측 연락관은 오전 9시쯤 판문점 남측 자유의 집에 설치된 직통전화로 북측과 통화를 시도했습니다. 우리 정부는 그동안 매일 오전 9시와 오후 4시 두 차례에 걸쳐 북측에 연락을 시도해왔습니다. 하지만 북측은 응답하지 않았고 게시통화는 30분 뒤인 오전 9시 반 북측에서 전화를 걸어와 성사됐습니다. 이런 상황은 북한이 2015년 8월 15일부터 우리보다 30분 늦은 평양시를 사용하기 때문인 것으로 보입니다. 앞서도 2016년 2월 북한이 판문점 연락 채널을 끊기 전까지 게시통화와 마감통화 시점을 놓고 종종 신경전이 벌어진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통일부 관계자는 북측이 일부러 전화를 받지 않은 것은 아니었을 것으로 본다며
앞으로 협의 개시 통화와 마감 통화 시간에 대해서도 북측과 조율이 이루어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일각에선 북한이 회담의 주도권을 잡기 위해 삿바 싸움을 하는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상대방의 전화를 거는 주도권은 자신들에게 있다는 겁니다. 실제로 한 당국자는 앞으로는 오전 9시 반에 개시통화를 한다고 생각하면 될 것이라며 개시통화는 북쪽에 주도권이 있고 마감은 우리에게 주도권이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습니다. 업무 종료 전화는 시차 때문에 북한보다 먼저 퇴근하는 우리 쪽에 주도권이 있다는 의미입니다. 이에 따라 앞으로 개시통화는 북측 시간 오전 9시인 9시 30분에 마감 통화는 오후 6시에 이뤄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연합뉴스TV 나재현입니다. 네, 북한이 지난해 말에 민족화해협력 범국민협의회와 6.15 남측위원회 등 국내 일부 단체에 팩스를 통해 새해 인사를 보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우리 측 민화협은 북한 측 민화협으로부터 민족의 화해와 단합을 도모하고 자주통일을 위한 활동에서 성과를 거두게 될 것이란 기대를 표한다는 새해 메시지를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북한이 국내 대북단체에 신년 메시지를 보낸 건 이번이 처음은 아니지만 냉각됐던 남북관계가 해빙 조짐을 보이는 시점에 나온 것이라 주목됩니다. 북한의 평창 동계올림픽 참가 논의가 급물살을 타는 분위기입니다. 선수단과 함께 이른바 미녀 응원단의 모습을 볼 수 있을지에도 관심이 쏠리는데요. 이승국 기자입니다. 북한 김정은 노동당 위원장은 신년사를 통해 한 달 앞으로 다가온 평창 동계올림픽에 대표단을 파견할 뜻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우리는 대표단 파견을 포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할 용의가 있으며 이를 위해 북남 당국이 시급히 만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선수단뿐 아니라 고위급 대표단과 응원단도 파견할 수 있다는 의미로 해석됩니다. 북한은 앞서 2002년 부산 아시안게임에 280여 명의 대규모 응원단 파견을 시작으로 2014년 인천 아시안게임까지 모두 4차례 우리나라에 응원단을 보냈습니다. 이른바 미녀 응원단으로 불린 북한 응원단은 파견 때마다 많은 관심과 화제를 불러일으켰습니다. 10대 후반에서 20대 초중반의 여성으로 구성된 응원단은 주로 북한 고위층 자녀로 예술대학 출신이 많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2005년 인천 아시아 육상 선수권 대회 때는 당시 고등학생 신분이던 김정은 위원장의 부인 리설주가 응원단으로 파견된 사실이 뒤늦게 알려지기도 했습니다. 평창 조직위원회 측은 북한 선수단 지원은 물론 응원단과 예술단 등이 참여할 경우를 대비해 만반의 준비를 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연합뉴스TV 이승국입니다. 한미 국방당국이 서울 용산기지에 있는 한미연합사령부 본부를 국방부 영내에 두는 방안에 사실상 합의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빈센트 브룩스 한미연합사령관은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초청 강연에서 연합사령부 본부를 서울에 잔류시킴으로써 한미동맹의 군사적 역량을 한 곳에 집중시킬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와 관련해 군의 한 관계자는 연합사본부를 국방부 영내에 두기로 원칙적인 합의를 이뤘다며 국방부 청사와 합천 청사가 아닌 영내 다른 건물로 입주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네, 박근혜 전 대통령이 이번에는 국가정보원에서 뇌물을 받은 혐의로 별도의 재판을 받게 됐습니다. 35억 원은 직접 챙겨 모두 개인적으로 썼는데 최순실 씨가 돈 관리에 개입했다고 검찰은 밝혔습니다. 정호윤 기자의 보도입니다. 검찰은 박근혜 전 대통령이 취임 석 달 뒤인 2013년 5월 안봉근 비서관을 통해 남재준 국정원장에게 상납을 요구했다고 밝혔습니다. 매달 5천만 원씩 6억 원의 돈을 받아 챙긴 뒤 이병기 국정원장이 취임하자 상납액을 2배로 올려 모두 8억 원을 받았고 이후 이병호 원장에게는 19억 원을 수수했다고 검찰은 설명했습니다. 재임 기간 직접 챙긴 돈만 35억 원. 지난해 국정농단 사건이 불거지자 잠시 숨을 고른 뒤 이내 2억 원을 추가로 받아냈고 이원종 비서실장에게 1억 5천만 원을 주라는 요구까지 했습니다. 구속된 최경환 의원까지 국정원에 청와대 상납을 압박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검찰은 박 전 대통령이 안봉근 전 비서관을 시켜 매우 적극적으로 상납 요구를 했다며 뇌물죄가 뚜렷한 정황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수사팀 관계자는 이재만 전 비서관이
돈을 비밀금고에 넣고 관리를 총괄했다며 현금으로만 돈을 받은 뒤 쇼핑백의 밀봉해 박 전 대통령에게 직접 전달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렇게 받은 돈은 차명폰의 구입과 관리, 삼성동 사저 관리 비용, 기치료와 주사치료 등 개인 용도로 활용했다고 검찰은 덧붙였습니다. 또 문고리 3인방의 경력금과 자신의 전용 옷을 만들기 위한 의상실 운영비로 사용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검찰은 최순실 씨의 자필 메모 등을 확보하며 최 씨가 이 돈의 관리와 사용에 관여한 사실을 확인했지만 박 전 대통령과 최 씨가 모두 검찰 조사를 거부하면서 사건의 전모를 밝히는데 어려움이 있었다고 토로했습니다. 연합뉴스TV 정호윤입니다.